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식당 예약금에 대한 겁니다. 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이 예약금이 필수가 됐죠. 맞아요. 다들 그냥 노쇼 막으려고 하는 거겠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네, 등장이더라고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예약이 사실은 그 선물 거래 있잖아요. 선물 거래랑 같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흐름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 예약금 전쟁의 뭐랄까 최전선에 있는 식당 사장님하고 손님 이 양쪽 입장에서 어떤 경제적 또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네네. 그 다음은 캐치 테이블 같은 예약 플랫폼이 이 새로운 판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좀 분석해 볼 겁니다. 아, 그 숨은 설계자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낸 디지털 계급이라든가 예약권 암시장 같은 조금은 씁쓸한 사회 현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이랑 또 소비자들을 심층 취재해서 2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성수동에서 작은 파스타 가게를 하는 셰프 최 사장님, 그리고 기념일을 준비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셰프 최 사장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최 사장님은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되는 작은 가게를 하시는데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 자민정신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최상급 성게알, 그 우니를 직접 데우시고 하루 종일 생면을 반죽하죠. 저희가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해 보니까 원가율이 45%에 달하더라고요. 와, 45%면 정말 재료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 7시, 2주 전부터 예약이 꽉 차 있던 가게에 가장 좋은 창가 쪽 4명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 정말 속상하죠. 약속 시간인 7시가 지나도 오질 않아요. 한 15분쯤 지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 맞다. 깜빡했네요. 오늘 못 가요. 이러고 전화가 뚝 끊기는 거죠. 하,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요. 이 순간 최 사장님 가게에서는 정확히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냥 매출 20만 원이 사라졌다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20만 원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의 치명적인 비용이 발생해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자산의 즉각적인 감가상각입니다. 그 4명을 위해서 준비해둔 운이랑 생면 반죽. 이거 다음 날 쓸 수 있을까요? 아, 안 되죠. 신선도가 생명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재료가 남은 게 아니고요. 수만 원짜리 자산의 가치가 그 자리에서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재고 폐기 비용이 100%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못 판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재료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기회비용의 증발입니다. 그날 저녁에 최 사장님 가게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 대기 손님이 10팀이 넘었어요. 아이고, 만약 그분들이 다른 메뉴를 시켰다면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매출이 나왔을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최대 이익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바로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고정비의 역습이요? 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매달 나가는 임대료, 직원 월급, 전기요금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아, 맞네요. 저희 분석 자료의 표현을 불리자면 그 빈 테이블은 더 이상 테이블이 아니라 매분 매초 돈을 태우는 소각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매 순간 돈을 태우는 소각노라니, 와, 정말 살벌한 비유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더는 안 되겠다. 이 위험 부담을 손님한테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게 예약금 제도의 본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에 있는 회사원 김대리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1주년을 맞아서 압구정의 유명 오마카세를 예약하려고 해요. 앱을 딱 켜니까 매월 1일 오전 10시 예약 오픈. 아, 이거 완전 대학교 인기 교양 과목 수강 신청 같아요. 맞아요. 흔히 수강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랑 수강 신청 합쳐서. 네네. 저도 해봤는데 10시 정각에 새로 고침 눌러도 바로 대기 순번 450번 이렇게 뜨더라고요. 김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신히 빈자리를 하나 찾아서 클릭을 했더니 팝업 창이 딱 떠요.
예약금 1인당 10만 원, 총 20만 원, 선결제, 환불 불가 규정, 동의. 와,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밥값 20만 원을 전부 내라고요. 그렇죠. 순간 망설이죠. 하지만 뒤에서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지금 안 하면 뺏긴다. 이런 초조함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물 거래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미래의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식사 경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돈을 주고 그 권리를 확보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선물 거래라는 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상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인기 식당 예약도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몇 달 뒤에 특정 시간, 특정 좌석이라는 경험 가치를 미리 돈을 내고 선점하는 거죠.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그 희소한 경험을 미리 확보한다는 점에서 금융 상품하고 아주 유사한 주조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심리도 아주 흥미롭게 변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뭐 20만 원이나 미리 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강해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그 의무감을 넘어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 영어로는 썬크 코스트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매몰 비용 효과요? 네.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그 결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심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20만 원이라는 거액을 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식사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높아진다고요? 네. 이렇게 비싼 돈을 냈으니까 분명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게 되는 거죠. 지불행기 자체가 경험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식당 사장님은 노쇼 리스크를 없애서 좋고 손님은 비싼 돈을 낸 만큼 더 큰 만족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이 개인 간의 줄다리기에 정부까지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네.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직접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쇼 위약금 상한선을요. 기존에는 예약금의 10%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물릴 수 있게 바꾼 겁니다. 40%요? 잠깐만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식사라면 노쇼를 했을 때 8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와, 이건 거의 처벌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개정안은요. 대한민국 외식업의 본질이 단순 음식 판매라는 서비스업에서 특정 시간과 공간의 이용 권리를 파는 계약 기반의 공간 임대업으로 전환됐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아, 이제 식당 예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명백한 계약 행위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게임의 규칙을 바꿀 정도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식당과 손님을 연결하면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캐치 테이블 같은 예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들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규칙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 이 플랫폼 앱의 UI, UX 설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초기에는 편리함을 내세워서 사용자를 모았다면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인간의 불안감과 경쟁심을 자극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경쟁심이요? 네. 앱에 들어가면 흔히 보이는 문구 있잖아요. 현재 3,000명이 이 식당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거요. 아, 맞아요. 그거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나만 빼고 다들 저기 가려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예약 안 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게 바로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의 실시간 호가창처럼 경쟁 상황을 눈앞에 딱 보여줘서 사용자가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뺏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거죠. 일단 결제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건 좀 교묘하게 들리는데요.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해서 결제를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예약금 염원 결제라는 서비스도 나왔던데 이건 또 어떤 장치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영원 결제야말로 이 시스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돈을 안 내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 같잖아요. 네, 그쵸.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통제 장치입니다. 바로 행동경제학의 넛지,
즉 부드러운 개입 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야만 합니다. 예약을 할 때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소비자는 돈을 쓴다는 고통, 즉 지불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심리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아, 하지만 만약 약속을 어기고 노쇼를 한다. 그 순간 시스템은 미리 등록된 카드에서 가차없이 위약금을 자동으로 빼갑니다. 와. 예약할 때의 허들은 확 낮춰지되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은 기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집행하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설계네요.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엄청났습니다. 저희가 업계 데이터를 직접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이 시스템을 도입한 식당들의 노쇼율은 평균 1%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1% 미만이요? 네, 경제학적으로는 완벽한 인센티브 설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결국 예약금 잘 내고 약속만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의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예상치 못한 아주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그림자인가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디지털 카스트 제도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런 노래가 있었다면 2025년의 버전은 스마트폰 앱 못 쓰면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죠. 디지털 카스트 제도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 모든 예약금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능숙하게 다루고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앱으로 뭘 예약하고 결제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여러 이유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게임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0.1초 만에 마감되는 예약을 뚫는 건 젊은 세대에게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인기 맛집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나뉘고 특정 세대와 계층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네요. 맛있는 음식을 즐길 권리에서조차 양극화, 즉 맛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예약권 자체가 하나의 금융자산처럼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네, 암시장이요? 네, 마치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처럼요. 정말인가요? 식사 예약거래 웃돈이 붙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이건 단순히 맛집에 가는 걸 넘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활동이 되어버린 거군요. 실제로 저희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직접 모니터링해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저녁, 청담동 A 레스토랑 창가 자리, 예약권, 웃돈 5만 원 얹어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와, 식사비와 예약금이 20만 원인데 실제로는 25만 원을 주고 그 경험할 권리를 사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식사를 위한 예약이 아니네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혹은 투자 대상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 현상을 저희는 식탁의 금융화라고 정의합니다. 누군가는 식사 경험 자체가 아니라 더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차익 거래, 즉 아비트라지를 목적으로 예약을 선점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식당 주인은 진짜 가게를 아껴주는 단골 손님을 잃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말 식사를 원하는 품범한 소비자들은 되팔이에게 웃돈까지 내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약 뜨는 제도가 낳은 예상치 못한 괴물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쇼 위약금 40% 시대, 식당이 은행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미식가를 위한 3가지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나만의 예약 유동성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예약 유동성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여러 식당에 예약금으로 묶어두는 현금이 총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10만 원, 저기 5만 원, 합쳐보니까 수십만 원이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총액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또 각 식당의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서 취소 가능 마지노선을 달력에 알람으로 설정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40%의 위약금은 그냥 밥 한 끼 안 먹은 게 아니라 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빈집털이 전략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약 플랫폼의 인기 순위 그 상위권에만 몰립니다.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고 예약금 부담도 크죠?
하지만 그 순위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서 구글 맵 평점이라던가 전문가들의 추천 목록 같은 다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보면요. 예약금 스트레스 없이도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숨은 맛집, 즉 라이징 스타 식당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아, 남들이 다 가는 곳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쇼가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신뢰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신뢰 비용이요? 네. 이 모든 복잡하고 피곤한 예약금 제도와 플랫폼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감시 비용이자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든다면 식당 주인들은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며 플랫폼을 쓸 이유가 줄어들 거고요. 자연스럽게 예약금이라는 장벽도 점차 낮아질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유명한 격언이 이제는 세상에 공짜 예약은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더 현명한 미식 생활을 즐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식당 예약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마저 복잡한 금융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예약이나 미용실 예약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이런 금융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경험할 때 그 이면에 어떤 새로운 규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가 분석의 기반으로 삼은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에 꼭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공유 버튼 하나하나가 약속이 존중받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